객관적인 관점이 존재할까요? 객관적이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하고 전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이게 옳을 수 있으나 우주 전체로 보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객관적이라는 것도 결국 자신을 보고 있는 창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면 답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가장 큰 창이 가장 객관적인 관점이라면 우주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게 가장 크겠죠. 영어 공부는 지구적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가 24억의 인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은 많죠.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아직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까지 미국이란 뭐 영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모국어를 제외하고도 영어는 분명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게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영어를 강제적으로 배우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북유럽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인도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대학교에서 또 대학 들어가니 관문에서 아이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의 확장성에 더 많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봐요. 지구적 관점에서는 분명 앞으로 변화가 더 커질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때 중국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역시 하나의 민족이 사용하는 건 커다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일본과 똑같이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어가 아마 전 세계적인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발성에 있어서 그렇죠. 모든 세상의 근신도 사실 시선을 좀 더 좁혀보면 또 크지만 또 넓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이죠. 결국에 큰 창으로 본다면 nothing in life 인생에서 아무것도 리얼메로 중요한 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근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근거 없고 또 허무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어를 암기와 반복으로 고통스럽게 배워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암기와 반복. 이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를 잘합니다. 역시 자발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창에 관한 이야기했으니까 영화에서 말하는 카메라가 곧 창이죠. 그에 관한 이야기 보도록 하죠. 시네마토그래피 영화의 촬영술과 스페셜 비주얼 이펙트 특수 효과가 되겠죠. The objective point of view 객관적인 관점은 illustrate 자세히 존 포드의 philosophy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묘사가 됐어요. 설명이 됐습니다. 포드는 considered camera to be a window 카메라를 하나의 창문으로 생각했고요. and audience 청중을 be outside the window 창문 밖으로 viewing the people 사람들과 이벤트니 그 안에 있는 이벤트를 보는 거로 생각했어요. 청중은 결국에 자 we are asked to watch 우리는 액션 행위들을 보게끔 요구를 받죠. as if 마치 they are taking place at a distance 멀리에서 take place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we are not asked to participate 우리는 참여하라고 요구는 받진 않아요. The object point of view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employs static camera static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죠.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order to produce this window 이러한 창문을 생산해내는 거죠. effect 창문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결국 정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in concentrate on actors 배우와 액션 행동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without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더 카메라에 두지 않고요. The objective camera 그러한 객관적 카메라는
객관성의 그 카메라라는 것은 suggest emotional distance,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암시하죠. between camera and subject, 카메라와 그 카메라에 들어있는 그 대상, 그 사이에서의 정서적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seems simply, 카메라는 단지 to be recording, 그냥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as said forwardly, 그냥 간단하게 possible, 가능한 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편하게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더 캐릭터를, 그리고 행위를 of the story에. For the most part, 대부분 디렉터, 감독은 내추럴하면서도 노멀한 방식의 카메라 포지셔닝이나 또는 카메라 앵글들을 잡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the objective 카메라, 그 객관성의 그런 카메라가 does not comment on, 그래서 커멘트하지 않아요. 논평하지 않는 거죠. interpret action, 그 행위를 또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merely 단지 records it, 그것을 기록만 하는 거예요. letting it unfold, 그것이 펼쳐지도록, 그렇죠? 그 행위가 쭉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with see action, 우리는 행위를 보게 되는데 from the viewpoint in personal observer, personal,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닌 관찰자로서, 개인적 감정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 그냥 개인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그런 관찰자의 견해로 관점에서 그 행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If the camera moves, 카메라가 움직이면 it does so unnoticeably, 알아차지 못하고 낌새를 못 차린 채로 그렇게 또 이동합니다. 카메라 이동할 때 우리가 카메라 이동하는 거 모르죠. 그렇게 unnoticeably, 우리는 눈치를 못 챈 상태에서 it does, 그렇게 이동해요. calls as little attention,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부르지 않죠. itself as possible, 가능한 한 거의 little, 거의 그 자체, 카메라 그 자체에 관심을 이렇게 뭐 호출한다 할까요? call attention,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뭐랄까 호출한다 할까? 관심 같은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에 창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 창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이에요. 그렇다면 객관적이란 말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과연 객관적인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우리 동네를 볼 것인가? 한국을 볼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를 볼 것인가? 지구를 볼 것인가? 객관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린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건 맞아요. 한국에만 갇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가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구적 객관성도 사라지게 돼요. 결국 우리 어디까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정할 것인가가 또 우리의 선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말씀드린 영어로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교에서 시켰으니까. 이건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시험 위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한국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건 맞지 않죠. 영어 자체가 시험 위주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읽고 듣고 말하는 어떤 소통이라고 말이 좀 애매하죠. 소통이라 합시다. 소통의 관점을 좋다 합시다. 영어 회화라고 자꾸 얘기하면, 소통하면 뭐 그냥 하이 땡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제가 이제 소통이라는 말 쓰기 싫은데요. 그냥 어떤 뭐랄까, 그냥 생활회라 할까요? 생활회화? 생활회화란 말도 웃기는 건데, 사실 독서는 생활회화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하죠? 근데 독서는 영어의 생활회화입니까? 생활 속에 독서가 들어갑니까?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영어를 한다는 것은 시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상 회화를 말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는 회화라는 건 분명 300가지, 400가지, 500가지, 1000가지 어떤 상투적인 문구를 외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럴까봐 제가 그건 아니다. 시험도 맞고 그것도 맞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를 보시면 알 거야. 그 정도의 영어, 책을 읽을 때도 문제 없고 대화할 때도 문제 없고 듣는 거에도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영어 공부는 하는 게 지구 관점에서 맞죠. 또 우주를 가면 영어 공부 필요 없죠. 사실
그러나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이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의 필요성은 분명 거기에 있으니까 소통을 합시다. 그냥 소통으로 봅시다. 소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로 관점을 시험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소통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나누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함께 보셔야죠.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시험은 어차피 독해 위주예요. 독해는 뭡니까? 독서예요, 독서. 영어로 독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안녕, 잘 지냈어? 이것만 소통이 아니잖아요. 정치, 철학, 역사, 문화, 나의 가치관, 이거 다 독서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독서는 기본이에요. 독해죠, 독해. 독해는 기본이고 리스닝까지는 기본이에요. 말하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독서와 리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읽고 듣고 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100점 받겠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고득점 받겠다로 바꾸세요, 이름을. 그러면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꾸 이것을 나눠가지고 한국적 시야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